야, 저기 베란다에서 배추 만지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네 친정엄마지. 저기 베란다에서 배추 만지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네 친정엄마지. 안 사돈이 한가하신 것 같길래 집에서 노느니 일 좀 거들라고 불렀다. 왜 불만 있냐? 영하의 날씨, 난방조차 안 되는 차가운 뒷베란다. 그곳에는 지원의 친정엄마가 얇은 옷만 입고 맨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지원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왔지. 그 말이 지원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바로 그날 지원은 이 미친 시댁을 아주 철저하게 개박살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지원은 동네 반찬가게 계산대 앞에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8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죠. 주방에서 밑반찬을 다듬던 박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벌써 가시려고? 오늘 시댁 김장 간다더니 아주 마음이 급한갑네. 지원이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시어머니 혼자 그 많은 배추를 어떻게 다 하실까 싶어서요. 남은 반찬은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할머니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세요. 박할머니가 앞치마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쯧쯧 착해 빠져가지고 며느리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러 가는구만. 무거운 거 들 때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얼른 가봐요. 지원은 박할머니와 함께 가게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방을 챙긴 지원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올해로 20해째입니다. 남편 민수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했고 지원이 벌어온 돈으로 시댁 대소사를 도맡아 챙겨왔죠. 시어머니 최말자의 병원비도 시동생 결혼 자금도 명절 제사 비용도 모두 지원의 몫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칭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원은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참았습니다. 1시간 뒤 지원은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김장 냄새도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지원이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배추는 다 절이셨어요?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지원이 거실로 들어서자 최말자가 고가의 안마의자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최말자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냐?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 김장하는데 이렇게 늦장 부려서 쓰겠어? 얼른 앞치마 두르고 일이나 시작해. 지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김장할 배추랑 무는 다 어디다 두셨어요? 어디 있긴. 저기 뒷베란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거기 서서 계속 떠들고만 있을 거냐? 얼른 가서 썩썩 버무리기나 해. 지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뒷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베란다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만지는 모습이었죠.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 황급히 돌아서며 최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베란다에서 배추 만지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네. 최말자가 과자를 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네 친정엄마지. 안사돈이 요새 한가하시다길래 일 좀 거들라고 내가 아침 일찍 오시라고 했다. 왜 불만 있냐?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원이 베란다 문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켜지지 않은 베란다에서 엄마 순옥이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은 소금물에 젖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지원이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세상에 엄마. 순옥이 고개를 들어 지원을 보더니 황급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벌써 왔어? 일찍 왔네. 지원이 베란다로 뛰어들어가 순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손에서 피까지 나잖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대체 왜 이러고 있어? 순옥이 지원의 손을 꼭 쥐며 작게 말했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난 괜찮아. 안사돈이 집에서 노는이 와서 일 좀 거들라고 부르셨어. 대체 언제 온 거야? 이 많은 걸 지금까지 엄마 혼자 다 한 거야? 새벽 첫 버스 타고 왔지. 한 5시 반쯤 도착했나 보네. 지원이 순옥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새벽 5시. 아니, 그 꼭두 새벽에 엄마가 여길 왜 와? 나한테는 왜 전화 한 통 안 했어? 왜?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그랬지. 안사돈이 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오니? 내가 고생 좀 하면 우리 딸 흉 잡힐 일 없잖아. 베란다 구석에는 차갑게 식은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밥도 못 먹고 찬물만 마시며 8시간 넘게 혼자 일한 것이었죠. 지원이 순옥의 갈라진 손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실에서 최말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순옥을 부축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말자는 여전히 안마의자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지원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밖이 이렇게 추운데 우리 엄마를 꼭두 새벽부터 부르셨어요? 그것도 난방 하나 안 켜진 차가운 베란다예요? 최말자가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이 집에서 놀고 먹으니 한가하잖아. 이 많은 배추를 나더러 혼자 다 하라고? 늙은 시어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며느리인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셨어야죠.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친정엄마를 부려먹으세요? 뭐? 부려먹어? 말 조심해. 시어미가 사돈 일 좀 돕자고 부른 건데 며느리 허락까지 받고 부를까? 네가 이렇게 유세 떠니까. 사돈이 눈치 보고 온 거 아니야. 지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최말자는 미안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회사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엄마, 나왔어. 아, 배고파 죽겠네. 당신 김장 다 했어? 밥은? 민수가 베란다 쪽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도 와 계셨네? 근데 옷이 왜 그래요? 뭐가 엄청 묻어서 지저분하네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 일하고 오느라 고생 많았지? 민수는 대답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엄마, 오늘 김장했으니까 겉절이에 보쌈 고기 삶은 거 있지? 얼른 고기 좀 줘요. 최말자가 안마의자에서 일어나며 순옥을 가리켰습니다. 안사돈,
거기서 멍하니 서서 뭐해요? 빨리 들어가서 배추 절인 것 간 좀 봐봐요. 우리 아들 먹을 건데 짠지 싱거운지 똑바로 간 봐서 가져와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모님. 배추 보는 김에 보쌈고기도 푹 삶아주세요. 저 진짜 배고파 쓰러지겠어요. 순옥이 일어서려는 순간 지원이 순옥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원이 베란다로 걸어가 소금물이 가득 담긴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말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그 무거운 걸 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원이 대야를 거실 한가운데 고급 카펫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쿵, 철퍼덕. 소금물이 카펫을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말자와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카펫. 미쳤어, 미쳤어. 저게 얼마짜리인데 소금물을 확 부어버려. 너 단단히 미쳤구나. 지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저 미쳤어요. 이제 이 미친 짓거리 더는 안 합니다. 김장이고 명절이고 다 집어치우세요. 시댁 생활비 꼬박꼬박 내던 것도 오늘부로 끝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사세요. 민수가 황급히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윤지원, 너 진짜 돌았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무릎 꿇고 닦아. 지원이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자기 마누라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우리 엄마를 하녀 취급해? 당신들 사람도 아니야. 정말 역겨워. 지원은 순옥의 겉옷을 챙겨 입히고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최말자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 이대로 나가면 끝인 줄 알아. 당장 안 돌아와.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옥을 부축한 채 계단을 내려가는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9시 지원은 친정집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원이 침대 옆에 앉으며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속상해서 잠도 안 오지? 끙끙 앓는 소리밖까지 다 들려, 엄마.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난 진짜 괜찮다니까. 뜨신 방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살 것 같네. 그보다 우리 딸 시어미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와서 어떡하니?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아무래도 시어미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내 걱정은 절대 하지 마. 난 이제부터 그 집구석 식모 노릇 안 하고 내 맘대로 살 거니까. 엄마도 이제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푹 쉬어. 알았지? 지원은 순옥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매달 시댁으로 이체되던 300만 원의 생활비 자동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자동이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으로 카드 관리 메뉴를 열었죠. 최말자가 사용하던 백화점 카드 내역이 주르륵 펼쳐졌습니다. 명품 핸드백 250만 원, 백화점 한정판 화장품 세트 90만 원, 고급 식기 세트 300만 원. 지난달 한 달간 최말자가 백화점에서 사용한 금액만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영하의 베란다에서 꽁꽁언손으로 배추를 절이는 동안 최말자는 백화점 귀빈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쇼핑을 즐겼던 것이죠. 지원은 최말자 명의의 백화점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어서 남편 민수가 사용하던 가족카드와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화면에 카드 정지 완료라는 문구가 차례로 떴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회 동안 쌓아온 인내의 시간이 오늘 밤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며칠 뒤 월요일 오전 11시, 지원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건장한 용역 4명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지원이 포장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명함부터 보시죠. 나 이 건물 새로 산 주인 나철수라고 합니다. 그쪽이 반찬 가게 사장님이시지? 내 시간이 없어서 딱 잘라서 말할 테니까 잘 들어요. 한 달 시간 줄 테니 당장 가게 비우고 나가쇼. 네, 가게를 비우라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지금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억지라니. 내 건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여기 1층 싹 밀어버리고 아주 번쩍번쩍한 대형 커피숍 차릴 거니까 나가라고. 김치 냄새나는 반찬 가게는 이 건물에 안 어울려. 여기 계약서 잘 읽어봐요. 건물주가 나가라면 군말 없이 나가는 겁니다. 알아들어. 지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이 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전 주인 어른하고 계약 연장해서 아직 계약 기간이 꼬박 1년이나 더 남았다고요. 저 절대 못 나갑니다. 나철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나 아줌마가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1년 남은 거 나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위약금 두둑하게 얹어서 푼돈 좀 쥐어줄 테니까 잔말 말고 당장 짐이나 싸라고. 용역 한 명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사장님이 좋게 말로 타이를 때 알아듣고 곱게 나가쇼. 안 그러면 이 반찬통들 길바닥에 싹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엉. 지원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용역들의 위협적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나철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휴대폰 들이밀고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안 치워요. 증거 수집입니다. 멀쩡히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려는 부당한 요구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요. 나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찍어봐요. 어디 실컷 찍어봐. 구청이든 경찰이든 다 가져가 보쇼. 어차피 내 건물 내가 비우라는데 대한민국 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건물주 권한 이길 사람 없어. 그때 옆가게 김 사장이 헐레벌떡 달려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지원 씨, 이 험악한 사람들은 다 뭐고? 김 사장님, 이 건물 새 주인이라는데 다짜고짜 한 달 안에 가게 비우고 나가래요. 김 사장이 눈을 부라리며 나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이 양반이 아침부터 미쳤나? 멀쩡히 계약 기간이 꼬박 1년이나 남았는데 누굴 쫓아내? 당신 깡패야. 나철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남의 건물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서 고기나 써쇼. 법대로 위약금 물어주면 그만이니까. 위약금을 줘도 남은 계약 기간 무시하고 쫓아내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이 악덕 건물주야. 순식간에 다른 상인들도 앞치마를 두른 채 몰려들었습니다. 과일가게 박 사장, 세탁소 이 사장, 문구점 주인까지 가게 앞을 가득 메웠죠. 박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지원 씨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우리 상인회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함부로 못 쫓아내. 당장 나가.
이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당신 같은 악질 건물주 횡포, 우리가 가만 안 두고 볼 거야. 뉴스에 제보할 테니까 두고 봐. 상인들이 용역들 앞을 막아서며 거센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나철수가 삿대질을 하며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동네 장사치들이 단체로 미쳤나? 다들 안 비켜요. 이거 다 영업방해, 아니, 업무방해로 싹 다 고소할 거야. 김 사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고소? 해봐, 이 자식아. 우리도 다 동영상 찍고 있어. 멀쩡한 가게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너네가 불법 침입이야. 결국 나철수와 용역들은 상인들의 기세에 눌려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놀란 지원을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 씨, 많이 놀랐지? 괜찮아? 저 인간들 안 다쳤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다들 장사하시느라 바쁘신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 사장이 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웃 사촌이 이럴 때 돕는 거지. 걱정 마. 우리가 단체 탄원서 쓸게. 동네 사람들 사인 싹 다 받아서 구청에도 내고 법원에도 낼 테니까 기죽지 마.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든든한 이웃들의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의 집에서는 민수가 서재 금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여러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지원의 생일, 딸 유진의 생일을 차례로 입력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누르자 삐릭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얍삽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독한 기집애. 내 돈줄 꽉 쥐고 흔들더니 비밀번호는 결국 내 생일로 해놨네. 역시 나 없이는 못 사는구만. 금고 안에는 지원의 인감도장과 신혼집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가방에 쑤셔 넣고 잽싸게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서류 방금 다 빼냈어. 우리 와이프 명의 아파트 집문서. 오늘 밤에 당장 만나자. 급해. 민수는 전화를 끊고 탐욕스럽게 씩 웃었습니다. 밤 11시 민수는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목의 허름한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제1금융상담소라고 번듯하게 써 있었지만 실제로는 악명 높은 불법 사채 대출 중개업소였죠. 민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험악하게 생긴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가 소파에 기대어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서류는 확실하게 챙겨왔어? 민수가 가방에서 훔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와이프 명의인데 도장이랑 다 있으니까 확실할 겁니다. 사내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라 시세가 대충 6억 정도는 거뜬히 나오네. 좋아, 3억까지는 바로 싸줄 수 있어. 그럼 이자는 한 달에 얼마죠? 월 5%. 선이자 떼고 들어가는 거 알지? 민수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5%요? 그럼 3억 빌리는데 한 달 이자만 1,500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사내가 담배 연기를 민수 얼굴에 길게 내뿜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쉬우면 딴 데 가든가. 마누라 몰래 집문서 훔쳐온 놈한테 은행에서 돈 빌려준대? 싫으면 당장 서류 챙겨서 나가.
우리도 바빠. 민수는 꿀꺽 침을 삼키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월 5%. 무조건 진행하시죠. 서류 감쪽같이 위조해서 대출 승인 내는데 딱 일주일걸요. 니네 어머니 칠순 잔치하기 전에 통장에 돈 꽂아줄게. 민수가 사내와 굽신거리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곧바로 유흥업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룸살롱 안 짙은 화장을 하고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자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수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우리 식당 차릴 돈 나온대? 당연하지. 3억은 그냥 나온다더라. 자기야, 우리 대형 고깃집 차리는 거 이제 완벽하게 확정이야. 여자가 환호성을 지르며 민수의 볼에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야, 우리 오빠 최고야. 완전 능력자. 민수가 능글맞게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칠순 잔치 끝나고 그 여편네랑 이혼 도장 콱 찍으면 바로 가게 계약하자. 강남 한복판에 아주 기가 막힌 자리 하나 받았어. 오빠, 그럼 이번에 어머님 칠순 잔치에 나도 며느리 자격으로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곧 살림 합칠 건데 안 될 게 뭐 있어? 예쁘게 꾸미고 와. 두 사람은 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뻔뻔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상인들이 모아온 탄원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동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때 조용히 딸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이 지원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태 안 주무세요? 유진아, 엄마가 부스럭거려서 넣겠니? 미안해라.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어요. 엄마 우는 줄 알고. 유진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지원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지원의 손을 만지작거리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나쁘게 굴었는지도요. 할머니랑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진짜. 지원이 놀라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 다 알고 있었어? 저 어린애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엄마가 그동안 우리 가족 지키려고 얼마나 꾹 참고 살았는지. 엄마, 이제는 제발 참고 살지 마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유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17살 어린 소녀의 눈에 단단한 어른의 결의가 서려 있었죠. 지원이 왈칵 눈물을 쏟으며 유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 제가 아빠 없는 자식 된다고 해도 전 상관없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지원은 든든한 딸 유진을 품에 꼭 안아주고 다독여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지원은 서재로 들어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낡고 오래된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상자 안에서 육중한 은빛 열쇠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대기업 회장, 진짜 윤지원을 세상 밖으로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탁자 위에 달력을 펼쳐 일주일 뒤로 표시된 시어머니 최말자의 칠순 잔치 날짜에
굵고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끝장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죠.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동네 상인회장 김 사장이 지원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 씨, 탄원서 다 모았어. 230명 사인 받았어. 지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게 뭐,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오늘 오후에 구청에 제출할 거야. 김 사장이 나간 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내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귀빈 금고실 예약하고 싶습니다. 고객 번호는 SW0101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방문 가능하십니까? 네, 그때 뵙겠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시간 뒤 지원은 시내 중심가의 대형 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 통로로 돌아가 비밀 출입구 앞에 섰죠. 지원이 인터폰을 누르자 카메라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잠긴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지하 귀빈 금고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직원이 지원을 깊숙한 금고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은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로 금고 문을 열었죠. 금고 안에는 성운 식품의 법인 인감과 차명 주식 증서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지원은 곧바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보안 메일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성운 식품 비서실장 강태준의 이름이 떴죠. 지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강 실장, 20년 만에 연락합니다.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원이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세 사람의 자금 흐름과 범죄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이민수, 최말자, 그리고 나철수라는 건물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불법 대출을 진행 중일 겁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해 주세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지원은 첫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해 거액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돈만 챙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지원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죠. 그 후 지원은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운 식품의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지원은 보안 메일로만 지시를 내렸죠. 레시피 개발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집중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민수도 최말자도 지원이 거대한 기업의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그저 가난한 반찬가게 사장으로만 여기며 20년간 착취해왔죠. 같은 시각 최말자는 건물주 나철수를 만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철수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 최말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나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나철수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얼만데요? 5천만 원이요. 철거 벌금이랑 위약금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장 가게 부숴버려요.
나철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죠. 확실하게 해요. 그년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걱정 마세요. 제대로 밀어버릴 테니까. 두 사람은 음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지원은 노트북 앞에 앉아 강태준을 보고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이민수가 오늘 오후 불법 대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서류 위조가 진행되고 있으며 칠순 잔치 전날 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죠.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훔쳐 불법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 추적하되 막지는 마세요. 증거를 모두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새벽 2시 지원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반찬 가게 앞에 트럭과 용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용역들이 가게 유리문을 쇠망치로 내리치고 있었죠.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철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지원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가게 철거 들어갑니다. 비켜 서세요. 불법이에요. 당장 멈추세요. 불법? 내가 위약금 다 낼 건데 뭐가 불법이야?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이 바닥에 쏟아지고 냉장고가 넘어졌죠. 그때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김 사장이 앞장서서 용역들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그만둬.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 다른 상인들도 가게 앞을 가득 메우며 용역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지원이 상인들 사이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다치면 안 돼요. 김 사장이 지원을 보며 외쳤습니다. 지원 씨, 우리가 막을게. 물러서지 마.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원은 주머니에서 가게 열쇠를 꺼내 나철수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나철수가 열쇠를 받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 씨, 왜 그래요? 지원이 상인들을 돌아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치는 거 보기 싫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인들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원은 부서진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나철수가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주머니 안 휴대폰에는 강태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철수의 조세 포탈 증거 확보 완료. 언제든 고발 가능합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가게가 부서진 그날 밤 11시, 지원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순옥과 딸 유진을 거실로 불러 조용히 말했죠. 엄마 유진아, 오늘 밤 호텔로 갈 거야. 순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 놔두고 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짐 싸세요. 유진이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세 사람은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지원이 부른 검은색 고급 세단이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차는 서울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차가 멈춘 곳은
최고급 호텔의 전용 주차장이었습니다. 순옥이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여기가 어디니? 잠깐만 따라오세요, 엄마. 엘리베이터는 일반 로비가 아닌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나타났죠. 넓은 거실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원이 엄마와 유진의 손을 잡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죠. 지원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아,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유진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 믿어요.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단호한 결의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죠. 같은 시각 민수는 불법 대출업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면 끝이야. 여기, 그리고 여기. 민수가 펜을 들고 아내 지원의 인감이 찍힌 서류에 차례로 사인했습니다. 사내가 금고에서 돈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3억? 확인해봐. 민수가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빼곡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돈 다 내 거죠? 당연하지. 한 달 뒤부터 이자 1,500씩 입금하면 돼. 민수는 돈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의 고급 라운지로 향했죠. 라운지 안 화려한 조명 아래 내연녀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돈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여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받았어? 그럼. 우리 이제 장사 시작한다. 민수가 종업원을 불러 최고급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며 하얀 거품이 쏟아졌죠. 여자가 민수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해. 우리 대박 날 거야. 당연하지. 강남에 300평짜리 식당 계약하자. 일주일 안에.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시며 화려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 시각 최말자는 집에서 건물주 나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사장님, 일 잘 됐죠? 전화 너머로 나철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가게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년 완전히 나앉았겠네. 잘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며느리잖아요. 최말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며느리? 그딴 거 이제 없어. 내 아들 카드도 막고 생활비도 끊더니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이제 제대로 혼났지. 나철수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잔금 제대로 입금해 주세요. 이만 끊을게요. 최말자는 전화를 끊고 안마의자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과자를 집어먹으며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렸죠. 민수와 최말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잠든 그 순간 지원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짐 가방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티타늄 재질의 고급스러운 전화기였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회장 전용 긴급 라인이었습니다. 지원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알림이 동시에 떴습니다. 성운식품본사 비서실, 법무팀, 경영진의 비상 연락망이 즉각 활성화됐죠. 지원은 메시지 창을 열고 짧은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회장 복귀 코드 발동.
내일 오전 8시 본사 회장실 집합.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안 돼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20년 동안 잠자던 거대한 제국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펜트하우스 전용 출입구 앞에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행원 4명이 차 옆에 도열했죠.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고 지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빈틈없는 명품 수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지원이 차에 타자 수행원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성운식품본사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마이바흐가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성운식품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들이 앞뒤를 호위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지원은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으로 직행했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 너머로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 강태준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강 실장. 회장실의 변호인단이 대기 중입니다. 지원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책상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 테이블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도열해 있었죠.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법무법인 정도의 김정훈입니다. 앉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민수의 인감 도용 및 사문서 위조 증거입니다. 제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지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말자의 과거 사기 범죄 기록입니다. 15년 전 갯돈을 받아 달아난 전적이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지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즉시 법원에 접수하세요. 민수 명의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고 최말자도 동시에 고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지원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주 나철수의 조세 포탈 증거와 불법 철거 증거입니다. 이것도 함께 고발하세요. 변호사들이 동시에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칠순 잔치 전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세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변호사들이 나간 뒤 지원은 회장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죠.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원은 비서실장 강태준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 동네 상인회 간부들을 오늘 저녁 6시에 회장실로 초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전용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신부는 절대 노출하지 말고 조용히 모셔오세요. 강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이었죠. 저녁 6시 성운식품 본사 로비에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동네 상인회장 김 사장을 비롯한 상인 5명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이런 데로 오래? 과일 가게 박 사장이 건물 로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성운식품이네. 엄청 큰 회사 아니야? 지원 씨가 왜 여기로 부른 거지? 수행원이 상인들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죠. 넓은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수행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 명품 수트를 입은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벌렸습니다. 지원 씨? 다른 상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박 사장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원 씨,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지원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운식품의 회장입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뭐라고요? 세탁소 이사장이 의자를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반찬가게 사장님이었잖아요. 그건 제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상인들이 숨죽이며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상권 전체를 성운식품이 매입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매입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을 모두 사서 리모델링하고 여러분께 평생 영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임대료도 지금보다 30% 낮출게요. 상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원이 계약서를 한 장씩 상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박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문구점 주인 최 사장이 계약서를 읽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보답하는 겁니다. 지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악덕 건물주 나철수는 우리 법무팀이 고발할 겁니다. 불법 철거와 조세 포탈 혐의로요. 김 사장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놈 제대로 혼내야 돼요. 걱정 마세요. 확실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제 시댁 식구들도요. 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돈 줘서 가게 부순 거 우리 다 알아요.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칠순 잔치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상인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이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 아니 회장님, 평생 은혜 못 잊을게요. 다른 상인들도 차례로 계약서에 서명했죠. 지원이 상인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상인들이 회장실을 나간 뒤 지원은 강태준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 나철수의 은행 대출 연장을 막으세요. 이미 처리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세무조사는요? 국세청에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지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양복점에서 민수가 정장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오빠, 완전 멋있어. 민수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칠순 잔치 때 이거 입고 가야지. 300만 원짜리야. 우와, 비싸다. 근데 이자는 언제 내요? 다음 달부터 1,500씩. 괜찮아.
식당 차리면 금방 벌지. 여자가 민수의 팔을 끼고 웃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미용실에서는 최말자가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사가 최말자의 머리를 손질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요? 최말자가 거울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며느리 혼내줬어요. 이제 제대로 빌어먹게 됐지. 아이고, 그래요? 칠순 잔치 때 친척들한테 다 자랑할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았다고요. 최말자는 곧 다가올 파멸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지원은 비서실장과 함께 칠순 잔치가 열릴 호텔 연회장을 찾았습니다. 연회장 담당자가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음향과 영상 시스템은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담당자가 리모컨을 누르자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민수와 내연녀가 라운지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죠.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일에는 제 신호에 맞춰 영상을 송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도 준비됐죠? 네. 김장날 베란다에서 녹음된 대화 파일 확인했습니다. 강태준이 태블릿을 꺼내 지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칠순 잔치 당일 진행 순서가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죠. 오후 12시에 잔치가 시작되고 2시에 가족 축사가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등장하시면 됩니다. 변호인단 배치는요? 연회장 뒷문에 대기시켜놨습니다. 경호원도 20명 준비했습니다. 경찰 신고는요? 폭로 직후 즉시 신고 들어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밤 11시 지원은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 순옥과 딸 유진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지원이 두 사람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아, 모레가 칠순 잔치예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가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엄마가 꼭 봐야 해요. 제가 어떻게 끝내는지요.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이제 끝이 보여. 순옥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순옥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엄마는 내 편이야. 끝까지. 고마워요,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을 옥죄 모든 덫이 완성됐습니다. 법원에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며 은행 대출은 막혔습니다. 민수와 최말자는 화려한 잔치를 꿈꾸며 잠들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처절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지원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단 이틀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낮 12시 호텔 대연회장에는 하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최말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죠. 친척 한 명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늘 주인공이네. 축하해요. 최말자가 되게 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며느리는 안 왔어요. 왜요? 내가 쫓아냈어요. 버릇없이 굴길래 가게까지 부숴버렸죠. 친척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이제 길바닥에서 빌어먹을 거리요. 최말자는 며느리를 내쫓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하객석 최전열에는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내연녀였죠. 여자가 입구 쪽을 바라보자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대표 축사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며 들어섰죠. 뒤이어 고급 수트를 입은 변호사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명품 의상이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경호원이 저렇게 많아? 최말자가 지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수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지원은 하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대 양옆을 지켰습니다. 지원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원입니다. 최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지원이 최말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제 순서니까요. 지원이 손짓하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민수와 내연녀가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영상이 떴죠. 민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억 나왔어. 우리 식당 차리는 거 이제 확정이야. 내연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칠순 잔치에 나도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곧 같이 살 건데. 하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최전열에 앉았던 내연녀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무대로 뛰어오려 했지만 경호원 2명이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나 이 새끼들아. 지원이 침착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운식품의 회장입니다. 2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죠.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성운식품이요? 전국에 있는 그 대기업?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 이민수는 제 인감을 도용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요. 화면이 바뀌며 민수가 불법 대출업소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지원이 최말자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장하던 날 기억하세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영화의 베란다에서 순옥이 꽁꽁 언 손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최말자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사돈이 한가해 보이길래 내가 좀 오라고 했지. 안사돈, 배추간 좀 봐봐. 하객들이 최말자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친정어머니를 저렇게? 최말자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다들 닥치라고. 최말자가 무대로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지원이 변호인단 대표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정훈입니다. 이민수 씨는 사문서 위조, 인감 도용, 사기 대출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말자 씨는 15년 전 갯돈 사기 혐의가 있으며 이번 건물 불법 철거 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되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연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김 사장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최말자가 건물주한테 뒷돈 줘서 가게 부쉈어요. 박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다 증인이에요. 한밤중에 용역동원에서 불법 철거했어요. 하객들이 술렁이며 최말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하객석에서 한 중년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15년 전에 내게 돈 5천만 원 먹고 달아났잖아. 다른 친척도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돈도 3천만 원. 순식간에 여러 친척이 일어나 최말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말자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다 거짓말이야. 한 친척이 최말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년아, 내 돈 내놔. 다른 친척들도 달려들어 최말자를 둘러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분노한 친척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경찰들이 민수와 최말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민수 씨, 최말자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민수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안 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경찰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최말자도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건드리지 마. 경찰들이 두 사람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최전열에 앉았던 내연녀가 도망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죠. 경찰이 내연녀 앞에 섰습니다. 따라오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내연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다 민수 오빠가 한 거예요. 경찰이 세 사람을 모두 연행해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지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나온 지원 앞에 엄마 순옥과 딸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도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지원은 두 사람을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마이바흐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엄마와 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호텔이 멀어졌죠.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폭로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운 식품 회장실에서 지원은 강태준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물주 나철수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죄목은요? 조세 포탈과 폭행 교사입니다. 건물은 공매로 넘어갑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매입하세요. 알겠습니다. 상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준이 태블릿을 넘기며 다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내연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책임을 이민수 씨에게 돌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네. 자기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완전히 배신한 겁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의 말로는 언제나 똑같았죠.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민수가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계획한 거라고요. 형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서명한 건 당신이고 인감 훔친 것도 당신이에요. 아니, 그건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국선 변호인 신청하세요. 형사가 서류를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죠. 며칠 뒤
민수와 최말자는 임시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최말자의 집은 압류됐고 민수가 살던 집도 지원의 명의였죠. 두 사람은 허름한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최말자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왜 아내 돈을 훔쳐?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도장을 훔쳐? 넌 정말 머리가 나쁜 놈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민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자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수, 이자 언제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더 주지. 그때까지 안 주면 각오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최말자도 벽에 기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악몽처럼 떠올랐죠. 일주일 후 지원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서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 이민수 씨와 최말자 씨가 난입했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지원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보안 게이트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색이 초췌해진 민수와 최말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있었죠. 민수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만나러 왔다고. 비켜. 최말자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며느리 당장 나오라고 해.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두드렸죠. 민수가 지원을 발견하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아. 민수가 보안 요원을 밀치고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앞을 막았죠. 비켜. 내 아내라고. 경호원이 민수의 가슴을 밀며 말했습니다. 물러서세요. 민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지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원아,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고 기어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지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지원은 무표정하게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지원의 바지를 붙잡으려 하자 경호원이 손을 떼어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부부의 정이 있잖아. 제발 위자료 청구만 걷어줘. 다시 시작하자. 최말자도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당장 내 아들 살려.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 고소 취하해. 최말자가 지원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 아들이라고. 지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옆으로 비켜서며 공간을 만들었죠. 지원이 민수와 최말자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겪는 이 지옥은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아, 20해 동안 저를 착취했죠. 제 엄마를 얼어붙은 베란다에서 노예처럼 부렸죠. 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인감을 훔쳐서 불법 대출을 받았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죠. 최말자가 입을 열려 하자 지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 돈을 사기치고 며느리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죠. 그건 평생 죗값을 치르세요.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원이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민수와 최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최말자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년아, 너 이러다 벌 받는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절규하는 소리가 멀어졌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수와 최말자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호원이 버튼을 눌러주자 문이 열렸죠. 지원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미련이 전혀 없었죠. 20회간의 질긴 악연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민수와 최말자는 보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아, 최말자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강태준이 나간 뒤 지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딸 유진의 사진이 보였죠. 지원은 사진을 꺼내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엄마와 딸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요. 지원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한 달 후, 지원은 회장실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강태준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민수 씨는 징역 4년, 최말자 씨는 징역 3년 실형입니다. 항소는요? 포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다고 합니다. 지원이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는요? 불법 대출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법무팀이 사채업자들도 고소했고 아파트는 안전하게 회장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어요. 강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위자료는 전액 면제됐고 유진 양의 양육권은 회장님께 있습니다. 지원은 이혼 확정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20회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교도소 수감동에서 민수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죄수가 민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 그 아내 재산 훔친 놈이지? 시끄러워.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칠순 잔치에서 망신당했다며?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대기업 회장 아내를 속였다고? 멍청한 새끼. 민수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자 교도소에서는 최말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방 동료가 빚을하던 최말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최 씨. 며느리한테 빌어먹지 말고 스스로 벌어먹지 그랬어? 입 닥쳐. 칠순 잔치에서 생중계됐다며? 완전 웃기더라. 다른 수감자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최말자는 눈물을 삼키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감방에서 민수와 최말자는 똑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지원을 잘 대해줬다면,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한 달 후 지원은
동네 상권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김 사장이 지원을 보고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완전히 새 인생 살고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다니. 박 사장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혜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지원이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 사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지원은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태준이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좋네요. 언론에서 회장님의 상생 경영을 칭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대상도 받으실 예정입니다. 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 복지 예산은 늘렸나요? 네. 회장님 지시대로 20% 증액했습니다. 잘했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죠. 20년 만에 되찾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 지원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딸 유진이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유진 옆에 앉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네? 엄마 왔어요? 학교 생활은 어때?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공부도 재밌어요. 힘든 건 없고? 전혀요. 이제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원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잘 커줘서 고마워.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부엌에서 순옥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원아, 차 마셔. 엄마, 손은 괜찮으세요? 순옥이 손을 펴 보였습니다. 갈라졌던 손등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나았대. 관절염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지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아,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해외 휴양지. 우리 셋이서 푹 쉬다 오자. 순옥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회사 일은 다 정리했어요. 일주일 정도 비워도 괜찮아요.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순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주말 세 사람은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시아의 고급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프라이빗 해변에 도착했죠. 하얀 모래사장 위에 놓인 의자에 순옥이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유진이 해변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엄마, 바다 너무 예뻐요. 지원이 유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등을 간지렸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옥이 의자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단호하게 결정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유진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셋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차가운 감방에서 민수는 철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차려주던 밥상, 따뜻하게 맞아주던 미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시간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 교도소에서 최말자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고 친정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렸던 모든 순간들. 최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변에서 지원은 엄마와 딸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죠. 지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굴레를 끊어내고 당당한 대기업 회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윤지원이었습니다. 엄마와 딸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원의 통쾌한 홀로서기가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20회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지원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죠. 용기 있게 선을 그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지원처럼 단호하게 결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지원에게는 엄마 순옥과 딸 유진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원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지원처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